오다 노부나가 혼노지에서 죽기 전까지 그는 일본 통일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전국시대 최고의 다이묘였던 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노부나가는 오와리 출신입니다. 부친은 오다 노부히데입니다. 오와리 지방의 슈고 다이묘는 시바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바는 동쪽의 이마가와와의 오랜 충돌로 인해 힘을 잃게 되면서 오다에게 오와리의 실권을 점점 빼앗기게 되죠. 노부나가의 집안은 오다 집안 내에서도 서열이 한참 아래였습니다. 하지만 부친 노부히데가 세력 확장을 함으로써 가문에서의 위상도 오르고 생고쿠 다이묘의 반열에도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부친이 출세 가도를 한창 달리던 1534년 노부나가가 태어나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조총과 같은 신무기에 관심이 많았고 영지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지리를 익혔으며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친분을 쌓았습니다. 엉뚱한 면이 많아 멍청이라 불리기도 했었지만 그 엉뚱함은 개방적인 성격 때문이었고 그 개방적인 면이 노부나가의 최대 무기가 되죠. 노부나가는 14세 정도에 미노의 사이토 도산의 딸 키초와 결혼을 합니다. 사이토 도산은 기름장수에서 생고쿠 다이묘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미노의 살무사란 별명이 말해주듯 하극상을 밥 먹듯이 한 무시무시한 인물이었죠. 이 결혼 또한 전국시대 다이묘들 사이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적은 아마도 이마가와였겠죠. 오다와 이마가와의 사이에는 미카와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시기 미카와의 마츠다이라 가문은 이마가와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미카와의 다이묘 마츠다이라 히로타다는 이마가와 쪽으로 아들인 다케치오를 인질로 보내야만 했죠. 그런데 그 인질을 오다 가문이 호송 도중 납치해버립니다. 인질 다케치오가 다시 이마가와로 돌려보내지기 전까지 노부나가와 다케치오는 서로 소중한 친분을 쌓게 됩니다. 훗날 그 친분은 동맹이 되었고 그 동맹은 노부나가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죠. 배신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던 이 전국시대의 말입니다. 인질로 고생하던 다케치오는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1551년 부친 노부히데가 갑자기 죽고 장남이었던 노부나가가 가독을 계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장남이 장례식에 늦게 나타나고 또 향을 던지듯이 뿌리는 등 부친의 장례식에서도 노부나가의 기행은 이어졌고 안 그래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의 평이 더 안 좋아지게 되죠. 1556년 장인 사이토 도산이 자신의 아들 사이토 요시타츠와의 전투 끝에 죽게 됩니다. 노부나가는 도산을 도우러 갔지만 늦어버렸고 사기가 오른 요시타츠군에 밀려 되려 퇴각하게 됩니다. 도산의 죽음으로 북쪽의 민호와도 사이가 틀어지자 노부나가의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 시바타 가치이에 등의 중신들이 노부나가 대신 동생 노부유키를 옹립하려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노부나가는 동생과 중신들을 통 크게 용서해주죠. 그런데 이듬해 노부유키가 또 한 번 모반을 시도합니다. 지난번 용서에 감동했던 시바타 가치이에는 미리 노부나가 쪽에 밀고를 했고 모반이 발각된 노부유키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윽고 노부나가는 오와리를 완전히 통일시키고는 집안 단속을 마무리 짓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쪽의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3만 정도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와리를 침공합니다. 하지만 오케하자마에 머무르던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노부나가가 기습했고 거기서 요시모토는 전사합니다. 그 기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고 노부나가와 이에야스는 기요스성에서 만나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동쪽을 방비해둔 노부나가는 북쪽 미노로 시선을 돌립니다. 미노에는 부친 사이토 도산을 죽였던 사이토 요시타츠가 있었던 곳이지만 그는 이미 죽고 없었고 그의 아들 다치오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적장 다케나카 한베 등의 활약으로 미노 공략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겨우겨우 어찌어찌 미노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미노 서쪽에 위치한 오우미의 아자이 나가마사와 여동생 오이치를 결혼시켜 동맹을 맺어둡니다. 한편 교토에서는 쇼군 아시카가 요시테루가 미요시와 마츠나가 히사히데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요시와 마츠나가는 죽은 요시테루의 사촌인 요시히데를 쇼군으로 옹립하고 교토를 장악합니다. 요시테루의 주변 인물들은 거의 숙청당했는데
이미 출가의 승려로 살던 친동생 요시아키는 에치젠으로 용케 피신하게 되죠. 요시아키는 에치젠의 아사쿠라 요시카게에게 미요시를 제거해 주길 요청했지만 아사쿠라는 그것을 계속 뭉개어버립니다. 여러 해 동안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아케치 미치히데와 몇몇의 가신들은 노부나가를 찾아갔습니다. 노부나가는 이들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미요시 토벌을 약속합니다. 1568년 노부나가의 교토 상경이 시작됩니다. 서쪽으로 거침없이 진격해 미요시의 항복을 받아내고는 요시아키를 쇼군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 다음 노부나가는 사카이의 무역을 독점하고 세력을 점차 넓혀가며 일본 중부를 장악했습니다. 쇼군 요시아키는 그런 노부나가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 이유로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반노부나가 세력을 종용하는 밀서를 보냅니다. 그렇게 반노부나가 세력이 구축되었으며 그것을 1차 노부나가 포위망이라고 부릅니다. 반노부나가 세력에는 승병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시대의 사찰은 다이묘와 다를 바 없는 무장 세력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총동의 무기를 대량 생산하면서 그것을 다이묘들에게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히에이산의 엔랴쿠지라는 사찰은 꽤 큰 세력이었고 노부나가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에 노부나가는 1571년 하시바 히데요시와 아케치 미치히데를 보내 엔야쿠지를 히에이산 대부분을 불태워버립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산에 있는 사람이란 사람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 전체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부나가의 무서운 본색에 기가 눌려버린 이도 생겼고 반감을 갖게 되는 이도 생겨납니다. 1572년 드디어 바위의 호랑이라 불리던 다케다 신겐이 움직입니다. 총 3만 정도의 군대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지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우에스기 겐신과 큰 전투를 많이 치러왔던 다케다군에게 도쿠가와군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났다 하면 완전 박살이 나듯이 깨졌습니다. 노부나가도 3천의 구원병을 보냈지만 그런 다케다군을 막을 수가 없었죠. 거기에 쇼군 요시아키도 여러 다이묘들과 함께 거병해 노부나가는 완전히 포위되기에 이릅니다. 부랴부랴 텐노에게 요청해 쇼군과의 화친으로 서쪽의 불은 대충 껐지만 큰 문제는 다케다 신겐이었습니다. 그런데 1573년 봄 한창 진격해오던 다케다 신겐이 급사해버리죠. 신겐이 죽자 다케다군은 가이로 철수해버렸고 그렇게 노부나가의 포위망이 풀려버립니다. 그해 여름 노부나가는 쇼군 요시아키를 교토에서 추방시키고 무로마치막부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에치젠의 아사쿠라 가문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또한 동생 오이치가 시집가 있던 아자이 가문도 바로 멸망시켜버리죠. 아자이 가문이 멸망하게 된 데는 아사쿠라와 연관이 있는데요. 아사쿠라와의 오랜 동맹 관계를 깨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던 아자이 나가마사가 과거 아사쿠라를 공격하던 노부나가군을 배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맹을 깨버리고 뒤통수를 쳐버렸으니 노부나가에게 완전히 찍혀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아자이 나가마사는 할복했고 오이치와 세 딸들은 노부나가에게 보내졌습니다. 노부나가의 동생 오이치와 세 딸이 노부나가 진영으로 가는 중에는 양군 모두 일체의 공격을 중단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네요. 1574년 이제는 오다의 영지가 된 에치젠이었지만 곧 반란이 일어납니다. 에치젠 지역의 사무라이들과 홍간지라는 불교 세력이 함께 들고 일어난 거죠. 다케다군까지 반란에 합세한 끝에 노부나가군은 반란군에게 밀려 기우로 퇴각하게 됩니다. 잠시 전열을 정비한 노부나가는 그해 여름 3만의 군사를 이끌고 이세 나가시마를 공격합니다. 나가시마에는 일양중이라는 또 다른 불교 세력이 있었습니다. 나가시마의 반격이 꽤나 집요해서 노부나가군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가시마의 병량이 고갈되었고 그렇게 오다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1575년 신겐의 아들 다케다 카츠요리가 군사 1만 5천을 데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공격합니다. 노부나가는 3만을 이끌고 도쿠가와군 8천과 합류했습니다. 그렇게 전투가 벌어졌고 다케다군에 승리하게 됩니다. 한편 1년 전 에치젠에서의 반란을 성공했던 혼간지 세력에게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다 싶었던 노부나가는 에치젠을 다시 정벌했고 자신의 사천왕 중 한 명이었던 시바타 가치히에게 에치젠을 내려줍니다. 1576년 다시금 반노부나가 세력이 형성됩니다. 이번 2차에는 에치고의 용
우에스기 겐신이 맹주가 되어 노부나가 포위망을 형성합니다. 포위망이 형성되었다고는 하나 1차 때보다는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그만큼 노부나가의 힘이 강해졌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가신으로 있던 마츠나가 히사히데가 배신해 반 노부나가 세력에 합류합니다. 10여 년 전 쇼군을 죽이고 마음대로 옹립했다가 노부나가에게 항복한 그 마츠나가 히사히데였습니다. 그는 명품에 대한 조예가 깊었는데요. 특히 닭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히라구모라는 찻소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명기 중의 명기라서 노부나가가 꽤나 탐냈었다고 합니다. 히사히데를 포위한 노부나가는 히라구모를 진상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히사히데는 노부나가의 제안을 거절하고 히라구모와 함께 자폭해버립니다. 얼마 뒤 무슨 일인지 이번에는 우에스기 겐신이 급사해버립니다. 1차 때는 신겐, 2차에는 겐신, 세기의 라이벌이었던 두 호랑이와 용이 공교롭게도 노부나가를 공격하는 중에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겐신에게는 아들이 없어 우에스기 가문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2차 노부나가 포위망도 자연스레 붕괴되어 버리죠. 이제 정말 노부나가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큰 적이라고 남은 것이 동쪽의 다케다와 서쪽의 모리 정도였죠. 모리 쪽은 하시바 히데요시가 전담 마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기에 노부나가는 조금 더 가까운 다케다를 우선 선택합니다. 1582년 음력 2월 노부나가의 아들 노부타다를 비롯해 도쿠가와 이에야스, 호조 우지나오 등이 다케다를 향했습니다. 10만의 대군이었습니다. 이 대군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노부나가까지 가세하죠. 이에 항복하는 다케다 일족들이 생겨났고 다케다 가츠요리와 아들 노부카츠는 도망다니다 결국 할복하고 다케다 가문은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해 5월 모리와 싸우고 있던 히데요시가 원군을 요청합니다. 노부나가는 즉시 자신의 사천왕 중 하나였던 아케치 미츠히데에게 원군을 명령했습니다. 음력 5월 29일 미츠히데를 먼저 보낸 노부나가는 자신도 모리 원정을 위해 교토로 가서 혼노지라는 절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모리 쪽으로 가야 했던 미츠히데가 갑자기 교토로 방향을 바꿉니다. 적은 혼노지에 있다란 의문투성이인 유명한 말을 남기고 말이죠. 음력 6월 2일 미츠히데의 군대는 혼노지를 급습합니다. 혼노지에는 노부나가의 호위병 100여 명밖에 있지 않았죠. 노부나가는 창과 활로 항전해 보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혼노지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자결하게 됩니다. 불이 꺼지고 미츠히데군이 노부나가의 시체를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천운을 타고난 듯 천하포모를 외치던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평소 인생 50년을 자주 노래하던 노부나가는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